안녕하십니까. ENG 클래스룸 3인상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저항 병렬 회로의 그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약간의 그런 수학적인 표현도 좀 써가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항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R1과 R2가. 자, 그러면 R1과 R2에는 또 여기 마찬가지로 R1과 R2에 또 V1도 또 똑같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지금 앞에서 제가 만들었던 동영상에서 사용했던 그 회로가 되겠는데, 자, 이 V1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자와 소자 또는 소자와 이런 전원들을 연결해주는 이런 도선은 필요에 따라서 길이를 갖다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주어진 것처럼 그 도선의 길이를 갖다가 저희가 보기 좋게 이렇게 늘려놓은 거, 이런 형태가 되겠죠. 늘려놓은 걸 갖다가 도선의 길이를 확 줄여보면은 여기가 다 같은 점에서 만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아래 부분이 다 같은 점이고 여기 윗부분이 다 같은 한 점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멀티메타를 이용해서 여기 300오음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는 거나 600오음 양단 간의 전압을 측정하는 거나 그 다음에 10V짜리 그 전압원의 양 단자 사이의 전압을 측정하는 거나 결국은 같은 두 지점 사이의 전압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300오음에도 10V, 600오음에도 10V가 걸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돌아와서 보면은 R1과 R2에 똑같이 V1이라는 전압이 걸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병렬 회로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죠. 병렬로 연결된 소자 양단 간의 전압은 같다. 병렬 회로의 전압은 같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1에 V1이라는 전압이 걸리고 R2 양 단자 사이에도 역시 V1이라는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R1과 R2에서 각각 오음의 법칙, I는 R분의 V를 이용해서 각 저항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를 갖다 한번 구해보면 I1은 R1분의 V1, I2는 R2분의 V2가 되겠습니다. V1. 자, 전압이 똑같이 V1이니까 R2분의 V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개 R1과 R2가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를 하나의 등가 저항,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전체 저항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RT로 놓으면은, 자, 이거 뭐 저희가 팅커캐드 이용해서, 가변 저항 값을 조절하면서 동일한 전류 IT가 흐르도록 설정한 다음에 그때 RT 값을 한번 측정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RT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RT 양 단자 사이에 전압이 V1이라는 게 걸릴 겁니다. 그래서 IT를 구해보면 IT는 RT분의 V1이 됩니다. RT분의 V1. 자, 일단 요 결과를 갖다 좀 도출시켜 놓고, 자, 이 부분에서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을 갖다 한번 적용 한번 해보면, 자, IT라는 전체 전류가 들어와서, 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이 R1과 R2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전류로 나눠져서 I1과 I2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들어온 회로의 임의의 노드에서 노드로 흘러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여기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IT. 노드로부터 흘러나가는 전류의 합은 같다. I1 플러스 I2하고 IT하고 같다. 여기 이제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부분을 이용해서 자, 전체 저항을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앞에서 저희가 I1이 R1분의 V1, I2가 R2분의 V1이라고 저희가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가 저항, 전체 저항 RT는 RT분의 V1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게 놓으면 지금 여기 I1과 I2를 구할 때 분자에 V1, V1이 공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V1 쪽을 바깥으로 뽑아낸 겁니다. 자, 그러면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이 전체에다가 곱하기 V1 한 거하고
RT분의 V1 한 거하고 같아야 되겠습니다. 자, 등호를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에 V1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V1을 소거를 시키면 자,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은 RT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거는 등가 저항 또는 저희가 이제 전체 저항을 보통 구할 때 RT라고 이제 표시를 하는데 RT는 RT를 구하려고 하는 거지 RT분의 1을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RT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각에다가 또 전체 역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게 여기 빨간색으로다 박싱을 해놓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T를 구하기 위해서 RT분의 1 분의 1을 하면은 RT가 되겠죠. RT는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에다가 전체에 다시 역수 분의 1을 해가지고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R1 곱하기 R2분의 R1 플러스 R1 곱하기 R2분의 R2 이렇게 되겠죠. 그래야지 R1분의 1, R2분의 1이 나올 겁니다. 요거 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로 두 개의 저항 R1과 R2가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 전체 저항을 갖다가 구하는 식을 갖다가 유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개의 저항이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의 등가 저항, 즉 전체 저항 구하는 공식은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회로 해석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 식이기 때문에 외워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항이 두 개 있는 경우는 이렇고, 저항이 만약에 세 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제 한 번에 구할 수도 있겠고, 두 개를 묶어서 지금 주어진 식에 의해서 하나의 등가 저항으로 구한 다음에 그 저항하고 나머지 하나의 저항이 또 병렬이 되기 때문에 또 한 번 두 개 저항이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 전체 저항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세 개의 저항이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 전체 저항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여기 R3가 하나가 더 병렬로 더 연결되어 있다고 치면 RT는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 하고 그 전체에 다시 역수를 취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도록 예제를 갖다 하나 두 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6오음하고 12오음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두 개 병렬 연결된 거를 하나의 등가 저항으로 다 표시하고 싶을 때, 즉, 요 두 개의 저항값을, 병렬 연결된 두 개의 저항값을 대표하는 하나의 저항을 갖다 구하고 싶을 때는 앞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자, 두 개의 저항이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 등가 저항, 전체 저항 구하는 공식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용 한번 해보면 6 플러스 12분의 6 곱하기 12가 됩니다. 그래서 18분의 72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개의 저항이 병렬 연결된 거를 하나의 등가 저항으로 표시하면 4오음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등가 저항 4오음을 구하기 전에 앞에서 저희가 이제 병렬 회로를 다룰 때 병렬로 저항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을 때 그거의 그 전체 저항, 즉 등가 저항은 병렬로 연결된 저항 중에서 가장 작은 저항값보다 작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하기 전에 6오음과 12오음이 병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병렬 연결된 저항의 전체 저항은 6오음보다 작을 거라는 거를 미리 예측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를 보듯이 4오음이 나와서 두 개의 저항값보다 작은 저항값이 얻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경우는 자, 3오음, 6오음, 12오음 세 개가 이제 병렬로 연결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으로다가 이제 풀어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각각에다가 역수를 취해서 자, 그래서 3분의 1, 6분의 1, 2분의 1 각각의 역수를 취해서 더한 다음에 전체에 다시 역수를 취해서 한 번에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경우는 분모를 갖다가 이제 통일시키기가 좋기 때문에 한 번에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분모를 갖다가 6으로 통분을 하면 3분의 1은 6분의 2가 되고 그 다음에 6분의 1, 2분의 1은 6분의 3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6분의 6이 되겠죠. 6분의 6이니까 1이 됩니다. 1분의 1이 되기 때문에 3오hm, 6오hm, 2ohm이 3개 병렬 연결된 이 회로의 등가 저항 값은 1ohm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3오hm, 6오hm, 2오hm 병렬 연결된 3개의 저항 중에서 가장 작은 저항이 2ohm인데 이거보다 등가 저항 값이 작아질 거기 때문에 2ohm보다 작은 값이 나올 거라는 거를 미리 짐작하고 하시면은 등가 저항을 구할 때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RT가 1ohm이 나옵니다. 이렇게 한 번에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개씩 묶어서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3ohm하고 6ohm 요 두 개를 갖다가 묶어서 하나의 등가 저항으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3 플러스 6분의 3 곱하기 6 그래서 9분의 18이 됩니다. 그래서 2ohm이 됩니다. 2ohm. 요 3ohm과 6ohm 병렬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이 2ohm 저항 하나로다가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2ohm과 2ohm 두 개가 병렬입니다. 그러면 또 한 번 적용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2 플러스 2분의 2 곱하기 2 해서 4분의 4에서 1ohm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한 번에 놓고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 묶어서 두 개 저항씩 앞에서 살펴봤던 두 개 저항이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의 등가 저항 구하는 공식을 두 번 적용해서 이제 그렇게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ohm과 6ohm 두 개가 이제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 그거를 하나의 등가 저항으로 바꾸면 2ohm이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2ohm과 2ohm 두 개가 이제 병렬 연결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 개 저항이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의 등가 저항 구하는 공식 2 플러스 2분의 2 곱하기 2로다가도 구할 수 있지만 동일한 저항이 n개 연결되어 있을 때 병렬로 그때 그 등가 저항 값은 하나의 저항 값을 연결된 수 n으로 다 나누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를 적용해도 바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2ohm짜리 두 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2분의 2에서 1ohm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렬 회로의 또 하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전류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직렬 회로에서는 전압 분배가 이루어지고 이제 전체 저항 중에서 그 저항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만큼 전체 공급 전압이 분배가 되는 전압 분배가 이루어지고 병렬 회로에서는 전류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두 개의 저항이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그 식이 이제 저희가 나중에 회로 해석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식을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저희가 이제 살펴봤던 대로 저항 R1과 R2에 똑같은 전압 V1이 걸립니다. V1이 걸리기 때문에 I1은 R1분의 V1, 자, I2는 R2분의 V1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이제 이미 앞에서 더 살펴봤던 내용이고, 자, 오른쪽에 R1과 R2 두 개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를 하나의 등가 저항으로 구했을 때, RT를 구했을 때, 자, RT에도 똑같이 IT만큼의 전류가 흐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IT는 RT분의 V1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V1은 IT 곱하기 RT가 되겠습니다. 자, 요 식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1 대신에 I1과 I2를 구하는 식에 분자에 다 V1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V1 대신에 IT 곱하기 RT를 갖다가 대입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I1은 R1분의 RT 곱하기 IT, I2는 R2분의 RT 곱하기 IT가 됩니다. 자, 단순하게 저희가 이제 뭐 결과식을 외우는 것도 좋지만 그 식이 어떻게 유도가 됐는지 유도 과정을 갖다가 좀 한번 보시면 더 식에 대한 이해가 이제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유도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RT가 R1과 R2가 병렬 연결된 이 저항값을 갖다 하나의 등가 저항으로 표시한 건데 이 등가 저항 구하는 공식은 앞에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가 됐었죠. 그래서 지금 각각의 분자에 있는 RT 대신에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를
대입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R1가 여기 위에 분자에 있는 R1이 없어지고 R1 플러스 R2분의 R2만 남겠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식에서는 R2가 소거가 되고 R1 플러스 R2분의 R1만 남겠습니다. 곱하기 IT. 그래서 두 개 저항이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 각 저항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분자의 반대편 저항이 올라간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R1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때는 분자에 R2가 올라가고 R2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때는 분자에 R1이 올라간다는 거.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은 전압분배 공식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개 저항이 병렬이고 동일한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저항이 작은 쪽으로 더 큰 전류가 흐르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종식이 I1은 R1 플러스 R2분의 R2 곱하기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 IT. 그 다음에 I2는 R1 플러스 R2분의 R1 반대편이 올라갑니다. 곱하기 전체 전류 IT가 된다. 자, 요 결과를 갖다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로 해석을 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수식을 좀 사용을 했는데, 회로 해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 개 저항이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 그 하나의 등가 저항, 즉 전체 저항을 구하는 공식, 그 다음에 두 개 저항이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 각 저항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공식,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유도해 봤습니다.